온타리오주 앰버서더 다리를 통제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주 윈저와 미국 디트로이트를 잇는 앰버서더 다리의 통행이 거의 마비되면서 공급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앰버서더 다리는 캐나다와 미국 교육의 3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막고 트럭 시위가 이어지며 첨가물과 가전제품 등 모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첨가물협회는 앰버서더 폐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매장 선반에서 채소와 과일 등 첨가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도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옥빌 조립 공장 문을 닫고 윈저 엔진 공장은 일시 폐쇄했으며 도요타 공장도 이번 주말까지 생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리 농성 탓에 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는 수일 안에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여파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트럭 시위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하자 정부도 강도 높은 어조로 시위대를 규탄했습니다. 연방자유당 정부는 시위대가 모든 캐나다인의 목을 밟고 있다며 불법 봉쇄를 끝내라고 요구했고 그동안 시위를 부추겨온 연방보수당도 결국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를 형사 입건하고 트럭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여러 단체들은 정부가 지켜보지만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지난해 봄 조사한 결과 캐나다 총 인구수는 3,699만여 명으로 3,700만여 명에 근접했습니다. 2016년 통계 때보다 5.2%, 즉 5년 새 18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2,730만여 명이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인 41개 대도시에 집중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경우 코로나와 탈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인구가 16%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광역 토론토는 2.3% 느는 데 그쳐 2016년 4.5%보다 낮았습니다.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는 2016년 1,345만여 명에서 1,422만여 명으로 5.8% 늘었고 퀘벡은 816만여 명에서 850만여 명,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465만여 명에서 500만여 명으로 7.6% 급증했습니다. 알버타주는 407만여 명에서 426만여 명으로 4.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온주는 와사가 비치와 컬링우드, 무스코카 레이크 등 여름철 각광받는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BC주는 스코미시와 켈로나, 칠라왁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인구 성장은 주요 7개국 평균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출생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순수한 자연 증가보단 이민 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세입니다. 이민 유입은 인구 증가의 5분의 4에 달하는 데 반해 자연 증가는 5분의 1 수준이며 인구 증가 대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 이후엔 국경 봉쇄로 인해 이민 인구 유입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인구 성장은 주요 20개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인구가 8% 급증하며 이전의 모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이 방역조치 해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온주는 오는 21일 인원 제한을 푸는 2단계를 적용하고 3월 14일까지 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주들이 서둘러 조치를 해제하는 데다 일부 지역에서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는 압박이 더해지며 포드 수상도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제쯤 공식 논의가 이루어질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개방 단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변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온주의 경우 백신 여권이나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온주 보건 책임자가 백신 여권 시스템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온주자문기구는 접종 완료 기준이 3차 접종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백신 여건은 더 이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해제될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방역 조치 해제를 두고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브램튼 시장은 조속한 추진에 찬성했지만 미시사가 시장은 모든 지표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제 알버타와 사스카추안, 퀘벡주 등이 속속 규제를 완화하며 일상 회복을 서두르는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금까지처럼 BC주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BC주 보건 책임자는 백신 카드 제도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고 방역 조치 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63만여 명이 은퇴하고 경제 성장과 코로나 회복으로 3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교육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아교육과 카운슬링, 아동보호와 지역사회주택, 음식 서비스 등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선 11만 1,000개가 늘어나고 요리사와 자동차 정비공, 건설과 미용사 등 다양한 기능직에서도 8만 5천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에는 29세 미만의 사회초년생들이 다수 채워지지만 34%를 이민자가 차지하면서 이민 인구가 노동시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미래 일자리의 80%는 칼리지와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기술 훈련을 받은 인재들이 차지하고 대부분이 메트로 밴쿠버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BC주 정부는 10년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학생과 구직자들에게 미래 진로 결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직자와 고용주,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대화형 경력 전환 도구도 새로 런칭했습니다. 주 밴쿠버 청영사관이 온라인 예약과 비자 업무를 확대 운영합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민원실 온라인 예약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운영되며 매달 10일과 25일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데 16층에서 아침 8시부터 번호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원실의 편의를 위해 비자 접수는 현재 오전 업무에서 종일 업무로 확대되고 대신 공증 접수는 현재 종일에서 오전 업무로 축소됩니다. 영사관 측은 영사관 건물 1층은 공용 공간이라며 1층 소파에서 장시간 머물거나 식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월마트가 신속 진단 키트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최소 $35의 물건 구매를 강제하자 덕퍼듀 온타리오주 수상이 무료는 무료여야 한다며 식품점이나 약국은 최소 구매나 필수 구매 없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월마트는 온라인 최소 구매 요건을 철회하고 매장에서 무료로 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최소 구매를 요구한 롱고스 측은 온라인 주문 후 픽업은 이전부터 최소 $50였다며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장에선 물건 구매 없이도 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온주 정부가 공개한 2,300여 개의 식품점과 약국들이 이번 주부터 신속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지만 개시 시기는 달라 방문하기 전 미리 매장에 연락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웨스트젯의 초저가 항공사인 수우피, 보잉 맥스 항공기를 추가 구입하고 올여름 국내선 운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우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샬롯타운까지 주 4회 운항하고 토론토에서 샬롯타운은 5월 4일부터 주 3회 운항되며 편도요금은 해밀턴 출발이 $49, 토론토 출발은 $59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외에 토론토에서 출발해 사스카추완주의 사스카툰과 리자이나 또는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주의 세인트 존과 디얼 레이크까지 가는 노선이 6월부터 운항될 예정이며 구간에 따른 편도 요금은 일정 기간에 한해 최소 59달러에서 99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캐나다는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은메달 1개, 캐나다 최초로 알파인 컴바인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프리스타일 스키 혼성 에어리얼에서도 동메달 1개를 추가했습니다. 또 앞서 3000m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이자벨 선수가 여자 5000m에서 은메달 1개를 추가하며 총 메달수 12개로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에 이어 다시 3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금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따낸 한국이 전체 16위를 기록한 가운데 남자 싱글 간판인 차준하는 프리스케이팅과 쇼트 프로그램에서 전체 5위에 오르며 올림픽 피겨 도전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습니다. 차준하는 한국 선수론 김연아 이후 처음 5위 안에 들었습니다.